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옥균 프로젝트.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요. 요새는 이런 것들이 이제 SNS 상을 팟 해놓고 딱 가로 하나 쳐갖고 팟 해갖고 저도 이걸 받았어요. 그 뭐냐, 최근 찐윤, 이철규 등 뭐 찐윤 세력이 일명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 왜 그러냐? 뭐 한동훈은 어떻게든지 이 대표 못 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한동훈이 대표되는 거는 못 막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딱 대표가 됐을 때 최단 시일 내에 끌어내자. 그럼 왜 프로젝트 이름을 김옥균이라고 했는가? 1884년 갑신정변의 주동자가 김옥균 아니냐. 근데 그랬는데 이게 3일 천하로 그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최단 시일 내에 끌어내리자. 그래갖고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네이밍을 뭐 한 거다. 뭐 등등 뭐 이런 얘기예요. 구 변호사님도 그거 접하셨죠? 그 댓글. 네, 저도 그 글 받고서 네.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담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는 새로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만약에 한동훈이 됐을 때 끌어내리는 계획까지를 지금 이렇게 만약에 밭글처럼 이렇게 돌리고 있다면은 당원의 선택을 받은 한동훈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끌어내릴 생각을 하겠다는 거는 그런 정신으로 이재명이랑 좀 싸워보시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당도 망가뜨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정권 재창출은 포기하는 수순까지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은 그 사이에 이간질을 통해서 자기 자리 보존하는 사람들 몇 명, 정말 배가 침몰하든 말든 거기서 선장실이나 1등석 차지하면 그냥 좋다고 할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더십이 붕괴되면은 당은 망합니다. 나중을 생각할 수 없어요. 저희도 사실 신지호 의원님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으면 지금 정권 있는 동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뭐 신지호 의원님도 좋은 자리 받기에 항상 풀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저는 아예 자리도 싫어요. 그냥 다 그런 것도 싫고. 근데 나중을 생각하시면 이러면 안 돼요. 저희도 생각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나중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고 그냥 다물고 있으면 되고, 윤 대통령 좋으신 분 그냥 되건 말거나 박수 쳐주고 그냥 있으면 욕은 안 먹잖아요. 근데 왜 욕 먹는데도 이러냐면 나중을 생각해야만 하고 정권 재창출이 가야만 윤 대통령도 지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 아프게 정말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듣기 지금 당장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 좋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질 겁니다. 근데요, 이 김옥균 프로젝트도요, 이 이른바 이걸 그 찌라시 보면 찐윤 뭐 이철규 등이 기획하고 있다 그런 건데요. 참 기획력 없어요. 기획력이 참 빵점이다. 왜냐면요, 이 갑신정변이 뭐냐면요, 그때 이제 중국이 청나라였잖아요. 청나라가 그때 위안스카이다였고 거의 이 조선을요, 청나라는 속국으로 봤어요. 자주 독립국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조공 바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보면 조선의 왕을 부를 때는 폐하라고 부르지 않고 전하라고 부르는 게, 폐하는 중국의 황제만 폐하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속국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개화파들 김옥균, 뭐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이런 개화파들이 주장했던 거는 청나라의 그 지배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잖아요. 저 독립문이 뭐냐면, 그 자꾸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거예요. 저게 1896년에 세워진 건데, 그래서 그 개화파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청나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 그 다음에 개화, 서구 문물 받아들여서 우리 봉건 시대 끝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이 있잖아요. 메이지 유신이 뭐예요? 그 네 글자예요. 탈아 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구라파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서구 문물을 과감하게 수용해가지고 근대화의 길로 가자.
일본은 그거 메이지 유신이 성공해갖고 아시아의 이제 최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화파들은 그거를 벤치마킹했고 우리도 그런 길로 가자였어요. 근데 이게 3일 천하 만에 끝났는데 왜 끝났는가? 최종적으로는 청군이 와갖고 군사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와갖고 군사적으로 진압하는데 그러면 청나라 군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종의 배우자였던 명성황후라고도 부르고 뭐 일각에서는 또 민비라고도 부르는 그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화파의 그 움직임을 진압시킨 사람들은 뭐가 돼요? 수구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구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가? 명성황후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것도 참 못난 기획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수구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또 여기에 김건희 여사 소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이게 지금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글이 돌기 때문에 그냥 해설을 하는 네. 것이지 이철기 의원이나 이렇게 언급된 분이 실제로 이거 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글이 이렇게 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논평을 같이 이제 또 하자면 그래서 더더욱이나 새로운 리더십을 여러분들께서 세우시기 위해서는 정말 더 압도적인 지지로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흔들 수 있는 여지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야지 1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돼야지 새로운 리더십을 흔들려는 그 애처로운 시도마저도 봉쇄할 수가 있고 그거 시간 낭비거든요. 네. 진압이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진압하는 그것마저도 시간 낭비고 당의 세를 깎아먹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공포 마케팅이 등장하고 이간질이 등장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은 20년 된 사이예요. 너무 그렇죠. 잘 알고 어떻게 뭐 일이 벌어지든 어떻게든 여태까지 다 화해하고 화합하고 네. 토론을 통해서 옳은 방향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동업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 명이 있는데 둘이 싸워요. 한 명이 네. 이쪽 저쪽 이간질하면서 자기가 이득을 이렇게 누리다가 두 명이 딱 화해한 순간 이 사람이 네. 붕 떠요. 네. 그게 너무 두려운 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 극구 이간질하고 화해를 막는 세력이 그렇게 자기 자리가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지금 이제 안간힘을 쓰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언제든 화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판장 사태로 나경원 후보와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총선 끝나고 제일 먼저 식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영원한 적이 어디 있어요. 홍준표 시장은 나경원 후보한테 옛날에 분칠이나 하는 정치인이라고 여성 비하 발언해가지고 막 둘이 맞아요. 사이 엄청 안 좋았는데 지금 막 껴안고 막 맞아요. 비디안에 만에 막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서 아유 당내에서는 다른 후보들이랑 사이 좋은데 한동훈은 사이 안 좋아 이거 지금 이 며칠 놓고서 판단하실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계속 가는 이 구도에서 제일 도움될 사람 누군가 민주당이랑 제일 잘 싸운 사람 누군가 이재명이랑 제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생각해 보시면 한동훈이라는 생각하실 수 있고 그 한동훈에 대해서 자꾸 공포 마케팅 하는데 한동훈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이제 최근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이게 막 떠도니까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원희룡 후보 쪽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어대한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네. 어대한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 김옥균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이미 용도 폐기가 된 거 아니냐. 한동훈 당대표 되는 걸 전제로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미 이 무대에도 등장도 못한다. 자신은 용도 폐기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어대한을 인정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 이제 주변에 분들이랑 얘기 나눌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와, 일단 원희룡 후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 인성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까지 정치력 쌓은 분도 와, 잘못 발 디디면은 돌아갈 수가 없구나. 네. 이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뭐 친윤에서 돕겠다고 처음에 으쌰으쌰 해줬지만 지금 아마 연락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용도 폐기 되는 상황이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더 멘탈이 흔들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 두 번째 토론 보면서 느꼈던 게 네.
세 분이 다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정말 압도적으로 네. 그 지지가 계속 가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 편하고, 나경원 후보는 난 뭐 가만히 있어도 2등으로 더 올라가네 이러고, 윤석열 후보는 네. 나는 어차피 남의 잔치라 가지고 뭐 음식 잘 먹었습니다 거의 이런 느낌이고, 네. 원희룡 후보만 자꾸 이제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처음에 막 모두 발언부터 말이 꼬이는 거 보고 안타까웠는데, 모두 발언에서 무슨 뭐 자기 기조연설 이런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한동훈 비판인데, 뭐 한동훈에게 묻습니다도 한동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묻습니다고 믿습니다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머리가 지금 꼬였다. 꼬였어요. 아, 꼬였어요. 저분이 지적 능력이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막 정지된 상태로 답변도 안 나오고, 네. 뭐 정계은퇴랑 뭐 후보 사퇴 예스 or no, 그러니까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이런 글쎄. 식으로. 그래서 이게 순발력도 저렇게 안 되시고 정말 모든 면에서 내가 알던 분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시나 이런 생각이 걱정이 앞섰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옥균 프로젝트하고 별의별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참 부질없는 짓이고, 이걸 만약에 이제 풍문이 아니고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요. 없죠. 그러니까 이준석 쫓아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한동훈 못 쫓아내겠느냐 뭐 이런 건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예, 그래서 다르죠. 그리고 이준석은 자기가 저지른 그런 형사적인 리스크가 있었던 거고, 당연하죠. 한동훈은 뭘 끌고 올 게 없으니까 이모부 끌고 오는 상황이고, 뭐 모든 게 달라요. 아니 이게 지금 뭐 당비 횡령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해당 행위한 거다. 윤리위 해버렸고 당원권 정지시키고 뭐 이런 걸 꿈꾸는 거죠. 근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예, 참 그렇습니다.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네. 건도 안 되는 걸 갖고 언급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